자, 이제부터는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좀 볼 텐데요. 얘는 과거에는 좀 이렇게 단독 문제로 출연하지는 않았었는데 최근에 최고의 목표를 이제 올바른 글쓰기에 놓다 보니 자, 지금 문장 고치기 문제가 매회 출제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바로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이게 주어져. 자, 어떤 편이에요? 자, 높은 편이래요. 뭐가요? 경제적으로도 부유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죠. 자, 복지 수준이 높아요. 너무 잘 쓴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자, 2번을 볼게요. 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반영한 경우가 많더라라고 해서 과반수 이상이 나왔죠. 과반 자체가 뭔가요? 이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 뭐라고 써줘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 빼버리시면 되죠? 자, 근데 어떻게 써주면 좋겠다? 과반수의 찬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선택지 볼게요.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사회인지가 한 나라의 경쟁력이며 그런 경쟁력은 자, 이게 바로 주어죠. 자, 서술을 봤더니 하루아침에 만들지 않는다. 어색하지요. 자, 그러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형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4번을 좀 볼게요. 자, 그리고 그 바탕에는 강력한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접속어 자체가 왜냐하면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왜냐하면 하면은 뒤에 서술어 뭐가 나와야 되나요? 뭐뭐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바로 고치면 왜냐하면 그 바탕에는 강력한 교육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한번 선택지 볼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흔히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운영해야 된다? 뭘요?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지요. 자, 그래서 얘를 올바르게 고치면요. 교육을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고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뭐 우리가 중의적으로 나타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주어 서술어의 호응,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 또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과 관련된 문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37번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항상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낮았던 그런 문제예요. 할아버지께서 근 10년 가까이 근하고 뭐와 관련있나요? 가까이. 그죠? 자, 그 다음 중복되고 있지요. 자, 이번에 보면 거의 대부분, 거의와 대부분이라는 게 비슷한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지요. 자, 근데 3번을 보시면 푸짐한 만찬. 왠지 만찬 하면요, 뭔가 그득할 것 같잖아요. 자, 근데 푸짐하다 하면 뭔가 넉넉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만찬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저녁 식사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을 초대해서 먹는 그런 저녁 식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전혀 의미가 겹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3번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 4번 미리 예매한다 그래서 미리와 그 다음에 예매의 예자가 겹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자, 여러 가지 자체가 한자어로 다양하다라는 의미와 지금 겹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38번 문제는요.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에요. 근데 일단은 부사어 중에요. 부정서술어와 호응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걸 가지고 낸 문제죠. 자, 일단 첫 번째 선택지를 보면요. 우리 집 하단에 피어있는 꽃이 여간 하면은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그쵸? 부정어가 나와야 되겠죠. 탐스럽지 않아, 탐스럽지 않았다 라고 쓰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면 딱히라는 부사어가 나와 있어요. 그럼 뒤에 뭐라고 나와야 되나요? 뭐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 라고 하는 부정어가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이 아마 혼란을 좀 겪으셨을 거예요. 비단? 자, 비단하면 언니만 시험을 못 본 것은 아니야 라고 해서 비단 뭐뭐뿐만 아니다 이렇게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비단을 버리고요. 얘 문장을 살리려면 방법이 있어요. 자, 오빠와 달리 언니는 수학시험을 잘 봤어. 또는 오빠와 마찬가지로 언니는 수학시험을 잘 봤어. 이런 식으로 비단을 빼버리시면 완벽한 문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전혀 평소 같은 모습이다. 이상하죠? 모습이 아니었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요. 자, 좀처럼 하면은 여간에서는 화를
내다라고 되어 있지요. 내지 않더라 라는 부정어와 호응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이제 39번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단어들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답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자, 일단 기억을 보면요. 보기의 기억. 좋은 방식만 변한 게 있어요. 자음동화 중에. 좋은 방식이 변한다는 얘기는 파열음, 파찰음, 비음, 뉴음의 위치가 변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좋은 방식과 좋은 위치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좋은 위치, 우리 구강구조 중에 어느 위치에서 나느냐까지 변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반물하면요. 바로 어떤 아이가 변했나요? 자,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는요. 바로 원래 표기되어 있던 단어 있지요? 자, 예를 들면, 자, 반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반물, 자, 여기에서 변한 것만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그치요? 얘가 소리가 날 때 이렇게 자음동화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게요. 자, 반물 같은 경우는 비읍이 미음으로 변했어요. 자, 그럼 얘는 입술 소리 안에서 파열음과 비음의 이런 변화가 보이고요. 자, 국민 같은 경우에는요, 기역에서 이응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좋은 위치는 똑같아요. 여린 입천장 소리 기역에서 단지 좋은 방식이 바뀌었어요. 파열음에서 비음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딘가요? 잇몸 소리 비음에서 유음으로 바뀌어 있더라.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좋은 방식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해돋이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실제 국외음화도 큰 범주 안에 동화에 속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음동화는 자음끼리 비슷한 성질로 바뀌는 것이고요. 이 국외음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자음과 모음 사이에 그런 소리가 비슷해지는 현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해돋이 하면 우린 이렇게 실제로 쓰지만 자, 실제로 표기는 자, 해돋이로 쓰고요. 자, 첫째 모든 그 단어들을 의문의 변동을 할 때 자, 요 이로 인해서 여는 법칙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자, 요 여는 법칙에서 이 디귿과 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발음이 이상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는 거죠? 해도 지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얘는 디귿이 바로 지읒으로 이동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일단 디귿 같은 경우에는 잇몸 소리의 파열음이었어요. 그런데 자, 지읒으로 바뀌게 되면 센입천장 소리의 파찰음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바르게 된 것은 자, 좋은 방식, 좋은 위치가 변한 건 해돋이밖에 없고요. 나머진 전부 다 좋은 방식이 같기 때문에 4번에 해당하겠죠. 자, 그 다음 40번 문제. 자, 재료 떡의 형태로 구성된 건 뭐냐라고 하면 찹쌀로 만들어서 찹쌀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모양과 떡 하면 뭐가 있을까요? 구름하고 방울이 있겠죠. 그럼 남은 건 누군가요? 개떡하고 호떡이 되겠죠. 개떡은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어서 찐 떡을 얘기하는 거고 호떡 같은 경우는 둥글넓적하게 이렇게 구운 중국식 떡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41번 같은 경우는요. 41번은 이제 높임법이에요. 자, 여러분들께서 높임하면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는데 자, 일단 요 보기에 나와 있는 건요. 바로 주체 높임하고 상대 높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주체 높임은 말이야. 조사하고 그 다음에 높임을 나타내는 시제선언 발음이 시와 관련이 있지.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은 주로 정결어미에 의해 나타나. 자, 요 정도가 머릿속에 좀 떠오르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1번 선택지를 보면 니은과 리을에서 조사 깨서를 활용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해서 니은을 봤더니 할아버지께서 가신다고 하셨어. 할아버지께서 가신 거죠. 자, 그 다음 리을을 보면 할아버지께서 챙겼어요. 챙기셨어요. 자, 그래서 얘는 조사 깨서를 활용해서 할아버지 주체를 지금 높이고 있는 주체 높임법이 되겠고요. 자, 이제 2번을 보시면 가신다, 챙기시다를 활용해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라고 해서 자, 요 41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요 1번과 2번이 바로 자,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 주체 높임법에 쓰인 것을 보면 바로 그 상대를 높일 때 주체선언 발음이 시를 사용한다거나 또는 조사에서 높임의 조사를 사용하고 있지요. 깨서와 시 체크해 두시고요.